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2023년 2월 정부에서 핵심 광물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서 핵심 광물은 가격 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국내 산업 및 경제에 파급 효과가 커서 경제 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 광물을 33종 선정하였고 이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 광물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리튬, 코발트, 흑연 등의 핵심 광물의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로 낮추고 2%에 불과한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 비율을 20%로 확대하여 첨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핵심 광물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자원 산업 트렌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글로벌 탄소 중립 및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핵심 광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6배, 육상풍력 발전은 가스 화력 대비 9배의 광물이 수요되며 탄소 중립 과정에서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확대에 따른 원료 광물 수요는 2040년까지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국의 자원 편제성, 국제정세 불안 및 자원 무기화 확산 등으로 공급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광물은 특정국의 매장 생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공급국의 수출 통제 등 공급망 교란은 핵심 광물의 수급 불확실성과 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내 산업 전반, 특히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중요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코미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전략입니다. 글로벌 광산 및 핵심 광물에 대한 수급 지도 개발을 통해 정보 제공, 공급망 분석 및 이해 제고를 도모하고 핵심 광물 수급 안정화 지수 개발을 통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이에 코미르는 운영 중인 국가자원정보 서비스 코미스의 고도화를 통해 핵심 광물 수급지도 개발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코미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광물 확보 다각화 전략입니다. 자원 협력 강화, 국내외 자원 개발 활성화, 재자원화 기반 조성, 비축 확대를 통한 핵심 광물 확보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핵심 광물 확보 전략에 따라 코미르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핵심 광물 인프라 구축 전략입니다.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관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발맞춰 코미르는 자원안보 특별법 등 핵심 광물 지정, 비축 및 융자, 재자원화 등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한 지원, 선광 재련, 재자원화 분야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광물 수급 위기와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핵심 광물 정책 발표를 통해 국가 경제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광물의 중요성과 코미르의 역할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었을 텐데요.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